물론 여러분들 회사에서 말 안 듣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니 지금 뭐라고 했노? 팀장님, 솔직히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대학생들이 쓸만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거 가지고 못합니다. 수준 떨어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 말 듣고 참을 수 있는 팀장님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업무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실전 비즈니스 코치 마우스 닥터 김지백입니다. 좀 전에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우리 팀장님들, 리더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요렇게 말 안 듣고 처치 곤란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빌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빌런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독성 직원이라고 합니다. 턱식 인플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CWB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리더분들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과 면담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 시트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은 어디에 가나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탁 잘라버리고 싶고 이렇게 징계를 줘버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번 그런 직원들 만날 때마다 징계를 주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슬려야 되는지,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힘든 팀원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생존하고 이제 살아 돌아온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때는 1910년대, 한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많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했던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나라들이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를 펼치는 것도 있었지만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것, 이것도 국력을 가시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지의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남극을 먼저 정복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건지 당시에 상당히 나라의 경쟁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때 도전들을 했었는데, 남극점을 먼저 도달한 인물은 노르웨이의 로얄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남극을 먼저 정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표를 바꾼 거예요. 남극점을 정복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하지 못했지만 남극을 남과 북으로 횡단하는 건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모험가이고 많은 곳에 이렇게 여행을 가고 또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이 사람을 이제 뽑아서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남극이 빙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빙산이 높고 또 깨져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얼음을 부빙이라고 합니다. 인듀어런스 호가 실제로 이렇게 바다를 가다가 그 부빙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깨진 얼음 사이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하 몇십도 되는 거기에 혹한을 경험하고 밥도 굶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팀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에 빠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의 이제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맥니시라고 하는 목수가 등장합니다. 보통 팀원들은 그 셰클턴의 이야기를 다 따르는 편이었지만 이 맥니시는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이 선원들이 다 일기를 쓴 기록이 있는데 이 목수 맥니시에 대한 기록들은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는 거 어렵다, 너무 피해를 많이 준다, 자기만 안다, 이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셰클턴이 선원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이 맥니시가 거부를 한 겁니다. 이미 배가 부서진 순간 계약은 해지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나 명령 안 듣겠다 이렇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떨까요? 팀이 이제 개판이 난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거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빌런 소리 하거나 눈치 없는 소리 하거나 분위기를 계속 흐리면 실제로 분위기가 상당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팀장님이나 리더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달래야겠죠. 달래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동기부여도 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셰클턴도 처음에는 달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맥니시의 태도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셰클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너 뒤지기 싫으면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팀원들도 다 굳게 되고 이 이제 맥니시가 상당히 이제 놀라게 된 겁니다. 이때 리더가 보여준 게 어떤 거냐면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정한 이 규칙을 다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넌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포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제압을 하더라도 이 리더가 실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 셰클턴이 어떻게 했냐면 식량도 공정하게 분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남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때 챙겨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다른 거는 다 버리더라도 음악 들을 수 있는 그 축음기는 꼭 챙겨라고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가고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사관리들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더로서 솔선수범을 한 게 있어요. 기존에 인듀어런스호에서 내려가지고 몇 대의 구명 보트만 이렇게 끌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버리겠죠. 그래도 자기가 다 소중한 물건이니까. 이때 셰클턴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아끼는 그 황금으로 된 담뱃갑을 딱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이제 버리게 된 거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실제로 이제 그 남극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까 말했던 음악도 듣게 했고요. 또 기회가 되면 공도 차고요. 또 일기도 쓰게 하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셰클턴은 마지막에 밥 먹고 동료들을 챙기고 이런 어떤 솔선수범을 하다 보니까 모든 팀원들이 잘 따르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맥니시 행동이 좋아졌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팀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일단 따라는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소수정예의 6명 대원들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셰클턴이라고 하면 누굴 데리고 갈까요? 일단 당연히 자기는 가야겠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맥니시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갈까요? 저는 안 데리고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그래도 말썽을 피우는데 6명이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니시를 선택을 안 할 법도 한데 이 셰클턴은 맥니시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일으킬 만한 사람을 자기가 직접 두고 컨트롤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 말고도 숙소를 배정할 때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제 팀원들이 있으면 그 팀원과 셰클턴이랑 같이 우리 텐트를 같이 쓰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내팽개치거나 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두고 직접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1916년 8월에 약 634일 만에 전원이 무사 귀환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점을 먼저 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남북을 먼저 횡단하지 못했지만 600일이 넘는 동안에 이 셰클턴이 보여줬던 이 리더십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모범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리더가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겠다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뭐 죽었는지 돌아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책임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팀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요 셰클턴의 리더십을 보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팀원의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독성직원을 어떻게 대처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팀원들이 원래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한 것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소외감을 잘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리더들이 이 사람이 까다롭고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계속 배쳐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함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는지를 한번 챙겨보는 거죠.
예를 들면 팀장님께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뤄내면 사실 모든 공은 이제 리더에게 오거든요. 팀장한테 오지 않습니까? 이때 좀 팀장님들이 먼저 좀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되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아, 이거 우리 팀원들이 다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에 결제만 한 거지 이거 다 팀원들이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몫으로 온 것도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 솔선수범하고 공정하게 보이는 걸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오늘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세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공사해.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공이 뭐냐면 공감, 사는 사실, 해는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직원 중에서 말 안 듣거나 힘든 직원들이 있으면 이 공사해, 공감, 사실, 해결 방법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사람들과 대화가 깊숙하게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까지 뭐 했노? 놀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사해로 가볼게요. 일단 공감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에는 없지만 일단은 좀 표정 자체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많이 바빴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업무가 지연돼서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는 직원한테 뭐 합니까? 빨리 안 합니까?가 아니라 오늘 뭔 일 있어요? 많이 바빴죠? 약간 이 표정을 제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죠. 뭐예요? 근데 아직 누구누구 대리님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있죠. 해결 방안. 혹시나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뭐 어떤 부분이 막히는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도 하나 알려주면 되겠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럼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가요? 아, 네가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이런 걸 실수하고 그래. 뭐 이런 거라든지. 아, 집중 안 하고 똑바로 안 해? 라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이 올라오지만 공사해. 일단 공감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 많이 바쁜가 보네. 아, 정신이 없죠. 아, 이런 거 잘 실수를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는 뭐예요? 이번 보고서에 오탈자 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 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방법을 한번 알아봐요. 아니면 이런 어떤 툴이 있는데 이 툴 쓰면 오탈자 잘 안 나더라고요.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되게 지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공사의 공식을 대입해 보게 된다면 일단 늦게 오니까 실제로 늦잠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 무슨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뭐예요? 이제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3번 정도 지각했는데 이게 팀에 지장도 있고 다음 주에 프로젝트도 있어가지고 지각하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아니면 몇 시에 일어나요? 제가 그 시간대 알람이라도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팀장님이 뭔데 오지랖입니까? 아, 이런 거는 개인적인 영역인데 전화는 굳이 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 빌런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가 생기는 직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우리 팀의 업무 성과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게 알아서 되겠지.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가 알아서 하겠지. 서로 싸우다 보면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문제 직원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초기에 진압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초기에 진압할 때 공개적인 데서 해야 될까요? 비공개적인 데서 해야 될까요? 무조건 비공개적인 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팀원들 회의하는 데 가가지고 누구누구씨 지난주랑 이번 주만 해도 몇 번 지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갈등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인간적인 갈등까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인 공격을 받으면 실제로 상대방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마음을 딱 닫게 되거든요. 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가급적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따로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때 팀장님들께서 꼭 버리셔야 되는 거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감정 싸움을 하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팩트대로 물어보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서 면담을 하는 게 좋겠죠. 이 1대1로 원앤온 면담 시트지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이제 이 영상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트지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이 1대1 면접 질문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직 행동론에 나오는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가지고 와서 질문을 대입해서 넣은 겁니다. 이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내가 뭔가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세 가지의 분류로 한 겁니다. 사람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유능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유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팀에서, 조직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낄 때 어떤 일들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욕구를 기반으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질문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니시지만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질문하는 유형도 직무를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무는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CS하는 이런 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직무의 특징은 뭘까요?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많습니다. 고객사도 만나야 되고요. 고객들 대응도 해야 되고요. 또 광고 프로모션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광고 기획사랑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때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게 팀의 성과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맞는 질문지를 따로 제가 뽑았습니다. 두 번째 직무는 뭐냐면 기술, 개발, 디자인 이쪽입니다. 어떤 일들을 많이 할까요? 이 직무의 특징은 문제 해결을 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유능감이라든지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백오피스 지원하는 영역들. 여기 같은 경우 뭐예요? 조직 내부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또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맞는 이제 질문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생산하고 운영하고 유통하는 이런 팀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직의 특징이 있죠? 실행을 하고요. 운영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타 부서랑도 이야기가 잘 돼야 되죠. 거기서 생기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를 정했고요. 자율성 관련해서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팀원한테 현재 업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결정 충분하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한번 이어서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하고 추가 질문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별 질문을 하나씩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능감에 대한 질문도 있거든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나 기술이 충분하다고 느끼나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빌런이 되는 걸 수도 있고 흑화가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본인의 강점을 업무에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죠. 추가로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혹시 더 활용하고 싶은 역량이 있습니까? 근데 혹시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본인 마케팅 업무만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AI 관련된 것도 좀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역량을 좀 제대로 못 써서 좀 불만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불러가지고 너 왜 행동이 그래? 태도가 그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의 문을 못 엽니다. 근데 이런 욕구들을 딱 자극을 해서 자율성이 침해가 되냐? 혹시 너의 유능감을 이렇게 펼치지 못하냐? 아니면 지금 이제 말씀드릴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관계에 대한 공통 질문은 또 3가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팀 내 협업할 때 서로 지원받는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혼자 하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니 왕따 당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뭐 업무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해결을 합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무료로 제가 다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받는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의 인물이 있거나 문제의 직원들이 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고 솔선수범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된다. 그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원앤원 면담 질문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인물을 오히려 핵심 역할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샤클턴 이야기 했잖아요.
6명의 소수정에 뽑아가지고 출발해서 사람들 살리러 이제 생존팀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말 안 듣고 까불고 빌런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셰클턴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직접 내 눈에 보는 데서 컨트롤하고 이 사람을 관리하겠다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책임감도 부여하고,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보트를 들고 6명이 떠나잖아요. 이때 목수가 하는 게 어쨌든 그 배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했습니다. 리더가 계속 이제 역할을 부여해주고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니까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는 리더의 이야기를 잘 듣고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배도 수리하고 항해를 돕는데 큰 기여도 하긴 했습니다. 핵심 역할에 참여시키는 것도 알겠어요. 머릿속으로 알겠고 그래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누구누구씨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거까지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약간 눈치가 빠른 직원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빌런이니까 네가 나 컨트롤 하려고 내 옆에 놔두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팀장님들이나 리더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자연스럽게 참여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명분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과업을 지시를 하거나 핵심적인 역할들을 부여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대리님, 누구누구 과장님, 지금 이 일은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업무를 잘했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과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프레이밍입니다. 딱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구누구 과장님, 지금 이 업무는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이런 걸 좀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요청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실 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시니까 좀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게 명분을 살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리더의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농담이 웃지 않는 직원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영상 기억나시죠? 그때 팀장님이 농담을 하지 않아도 팀원들이 좋아하고 따라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 이런 부분들 팀원들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리더들의 말을 잘 따른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팀장님이나 리더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 이 업무는 좀 과장님이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못하거든요. 좀 이제 과장님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번째가 어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만이 있거나 불편하게 하는 직원은 원래 인성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팀의 공정함을 느끼거나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회를 살짝 강조하는 거예요. 팀장, 이 프로젝트 좀 도와주실래요? 이번에만 잘 되면 승진하는데 고가의 영향도 있을 거고 아마 좀 좋은 점수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이거 대표님이 아주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회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셰클턴이 27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 솔선수범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설득했지만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압을 했고요. 물론 여러분들 회사에서 말 안 듣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단호하고 이제 규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지시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고, 그 초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면담하는 질문지를 이제 자기결정 이론에 맞춰가지고 자율성에 관련된 거, 유능감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계성에 관련된 걸 질문을 만들었고 4가지 직무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직원일수록 핵심 업무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가지 명분 말씀드렸죠. 명분을 만드는 거, 프레이밍 만드는 거, 요청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잘하면 이번에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리더분들 옛날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거나 욕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 얼굴이 SNS에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행동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시고 업무를 하실 때 솔루션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팀장님들의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팀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어려움으로 힘든 리더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료로 이 시트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래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제가 구글 폼으로 해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링크 걸어뒀으니까 자유롭게 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코칭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상 마우스 닥터 김재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